자, 이제 등비수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1번 문제 들어갈 텐데,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등비수열이 뜨면 우리는 항상 기준항, 공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 항은 8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A2분의 A3야. 자, 기준항 나왔어. A1은 8분의 1.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그러면 공비. 한 칸 더 가네? R값은 2다. 이 되겠죠. 자, 그래서 A5가 얼마죠? 라고 한다면 초항기점에서 4번 더 가기 때문에 8분의 1 곱하기 2의 4승. 정답은 2다. 해서 정답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첫째 항은 1이라는 단어 보였어요. 기준항. 두 번째는 공비가 양수라는 단어 보였어요. 이거 공비값 구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등비수열 AN. 자, 그러면 A3는 A2 플러스 6이야. 그럼 항의 표현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기준항. 누구? 첫 번째 항 관점에 설명하면 되겠네. 2번 더 가고요. 첫 번째 항에서 한 번 더 가면 6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R제곱은 R 플러스 6이 될 것이고요. 정리하시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은 0. 즉 R 빼기 3과 R 플러스 2의 곱이다. 이 되면서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R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풀린다면 두 번째는 A4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A4라는 것은 A1의 값을 기점으로 3번을 더 가기 때문에 A1은 1, 공비는 3, 그거의 3승, 정답은 27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됐죠? 다음 3번. A1과 A9의 곱은 4입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 1과 9니까 가운데 항 있어? 라고 하면 1과 9의 합은 10 나누기 2 하면 5. 아,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4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는 모든 항이 양수다, 공비가 양수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끝내라 이 뜻인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요거 뭐죠? 하면은 이거 2, 8이면 다섯 번째 항의 제곱. 4, 6이면 이것도 다섯 번째 항의 제곱. 이거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은 4. 이것도 4. 합치면 8.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세수가 4분의 9하고 A하고 4예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이건 뭐죠? 하면은 바로 보자마자 항의 개수가 3개네. 가운데 항을 2번 곱해준 건 양쪽 거 곱해준 거 같다. 오케이. 그러면 A제곱은 9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양수 A야 설명돼 있죠? 그러면 A라는 것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 AN 뜨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기준항 공비예요. A1은 1입니다. 줬어요. 그러면 기준항 나왔죠?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요? 공비값 찾아라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S3래. 그러면 R-1에 A1에 R의 3승 마이너스 1. 여기는 R-1에 A1에 R의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EA4가 뭐야?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A1의 기점에서 3번을 더 간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R-를 지워지고 A1도 지워져요. 그러면 R 3승 마이너스 1분의 R의 6승이니까 R의 3승 마이너스 1과 R의 3승 플러스 1. 여기는 1이니까 2R 3승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결국 넘겨주면 R 3승이란 8. R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풀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기준항과 공비, 목표를 인식하고 지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두 번째 A4가 A7은 뭐야? 설명했는데 이것은 처음 등장하는 수인 1 초항에 비해서 6번 더 가. 그러면 R의 6승이란 결국 얼마 나온다? 2의 6승인 64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야, 여기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AN인 거야. 그런데
Sn 더하기 3에서 Sn을 뺐더니 13 곱하기 3의 n-1이래.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초항부터 n 플러스 3까지 합인데 거기서 Sn까지 뺐단 말이야. 남는 항 몇 개? 3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자, 그런데 이것이 13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항 3개 나왔다고 해서 중항 하면 안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항이 먹히는데 이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곱이 필요한 거지 합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뭐야? 특정항. 그러니까 나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하면 기준항하고 공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꼭 주제를 인식하고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식 정리하지 마세요. 목표는 뭐다? 기준항과 공비죠. 그래서 나는 n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봤어.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죠. 1 넣어주니까 2, 3, 4 이거 13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0승은 1이니까.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었어. 그러면 A3, A4, A5는 13 곱하기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이 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본다면 이거는 두 번째 항 곱하기 R, 세 번째 항 곱하기 R,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곱하기 R이야 이 뜻이죠. 즉 R 곱하기 A2, A2, A3, A4다 설명해 주면서 이것이 13 곱하기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이 얼만데? 얘가 13인데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R 값은 얼마 나온다? 3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서 살짝 기준항을 맞춰본다면 나는 이거 두 번째 항 곱하기 R 여기는 두 번째 항 곱하기 R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이게 되겠죠.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항의 표현이 3가지면 하나의 기준항을 통해서 풀어달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것은 A2로 묶어준다면 1 플러스 R 제곱이 13. 3을 넣어주면 여기는 1, 3, 9. 13이니까 지워지면 여기 1 나오겠구나. 맞아요. A2는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 구하는 게 네 번째 항이야 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관점에서는 두 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 곱하기 3의 제곱인 정답은 9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 들어가 보죠. 또 싹 지우고요. 7번째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푸셔요. 첫째 항이 얼마다? 2다 설명했어요. 벌써 나왔죠? 첫 번째 항. 그럼 뭐가 맞았어? 뭐가 빠진 거야? 그러면 공비가 지금 모르는구나. 공비가 정수다. 수책에 나온 거예요.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연수 m이다 설명돼 있죠? 자, 자연수란 말도 별표 한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수책에 나오면 그때 am의 값을 구하세요 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요. 일단 기준항 나왔으니까 공비부터 구해야겠죠? 예. 가를 한번 풀어봤어. 4는 이게 되죠. A2 플러스 A3인데 이거 항의 표현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 해라? 한 문자로 정리해달라. 즉 공비를 써달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항이 2니까 이때는 A2가 기준이 아닌 A1 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1은 2니까 여기서 2로 뽑아주면 2R 제곱. 즉 살짝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양변을요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2보다 R 플러스 R 제곱은 6이야.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쪼개서 이걸 첫 번째로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이 2보다 크다라고 풀어주세요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두 번째 과정으로서 풀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R제곱 더하기 R이 2보다 크다는 것은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R 플러스 2, R 마이너스 1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고 작거나 R이 1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제곱 더하기 R이 6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작고요. 여기는 r 플러스 3과 r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작거나 작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큰데 r이 2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걸 동시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2가 나왔어요. 자, 요 범위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r이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요. 또 하나는 1보다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를 합쳐주면 정리해 주니까 뭐 나왔니?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또 하나는 1보다 큰데 r이 2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공비가 정수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수는 마이너스 3, 여기는 2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정답인지를 찾아오는 게 이제 나의 역할입니다. 자, 나를 봤어요, 살짝.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가 얼마야? 그러면 122가 나온 거야. 자,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가를 갖고 풀어볼게요. 현재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3이라면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A1부터 AM까지 합이니까 R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R, 그것의 M승 이게 되는 거죠. 항의 개수 M개. 처음 등장한 수는 초항은 얼마 나왔어? 앞에서 초항은 2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거 122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면 약분하면은 이거 61 나오겠네. 이거 얼마 나와? 4. 넘겨주세요 하면은 4를 곱하니까 4, 6에 24, 4, 1은 4. 그러면 1 마이너스 3의 M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의 M승은 뭐다? 마이너스 24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3의 5승이다. 그러면 M의 값은 5다 하니까 이거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만약 R이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2-1에 처음 등장한 수는 2, 여기는 2의 항의 개수 M개 마이너스 1. 근데 이것이 122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건 1이고요. 요거 약분하면 61 나오고요. 2의 M승은 얼마 나온다? 62다. 그러면 현재 M값은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R이 마이너스 3이고 M은 5다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방이 A n번째 항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A 5번째 항을 구하는 뜻과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초항 곱하기 R의 4승이다. 그러면 초항은 누구야? 라고 한다면 초항은 2, 공비는 마이너스 3, 그거의 4승. 그러면 2 곱하기 81. 그쵸? 그러면 이 정답은 162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의 가장 큰 핵심은 기준항, 공비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는지를 묻고 싶었던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들어오는데 잘 보세요. 이 8번 문제는 싹 지워주면 이 8번 문제는 공차가 6이 밑줄 쫙 끄세요. 공차가 6이죠.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A에는 뭐야?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세 항인 A2, AK, A8은 등차 수열 이루고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A2, AK, A8은 등차 수열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등차 중앙이니까 K가 5라는 건 인식했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1과 A2와 AK, 즉 A5가 등비수열 이루고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A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A1, A2, A5가 등비수열이지? 라고 묻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항의 가수가 한 번 갈 때마다 1씩 더해주는 이거 등차 수열 맞죠?
그런데 이건 등차 수열이 맞는데 내가 여기서 부분항을 뽑아내는 거야. 1, 두 번째 항 2, 네 번째 항 4, 여덟 번째 항 8 이렇게 뽑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1, 2, 4, 8은 어떻죠? 하면 이거 등비 수열이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분항, 연속하는 항이 아니고 부분항을 뽑아냈더니 그 결과가 등비 수열이 되더라 라고 설명하는 건데, 자, 문제는 항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면 3개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가운데 항을 2번 곱해준 게 양쪽 걸 곱해준 거와 같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항을 2번 곱한 게 양쪽 걸 곱해준 거와 같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등비수열 성질을 갖고 오는데 태생이 나는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A2 대신에 나는 A1 플러스 D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A1 곱하기 여기는 얼마 된다? A1 플러스 얼마 된다? 4D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공차가 6이라 했으니 이 자리는 깔끔하게 6이라고 적어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4, 6에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표현은 등차수열로 돌아와라 라는 게 저 문제의 포인트. 그래서 등차수열 AN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A1 제곱 플러스 12A1 플러스 36 여기는 A1 제곱 그리고 플러스 24A1이다 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면서 넘겨주면 12A1은 36 그러면 A1의 값은 얼마다? 바로 3이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K 플러스 A1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K는 5, A1은 3 정답은 8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섞여 있을 때는 결국 성질을 따라가지만 결국 수열의 본질은 누구 건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9번인데 이 9번 문제는 참고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19 수능에서 2019 수능 30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과연 이게 넘사벽의 문제인지 할 만한 문제인지 다음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봅니다.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겁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체계만 집중하세요. 첫째 항이 자연수다 했어요.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음의 정수란 말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왔냐면 바로 나는 등차 수열이야 라는 힌트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A에는 등차 수열의 성질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번엔 첫째 항이 자연수야. 그리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AN과 BN을 따로따로 구해와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옵션인 거야. 그런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건 A7과 B7의 합을 구하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이게 30번 문제다 보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AN의 값 하나, BN의 값 하나 이게 단순하게 두 개의 AN, BN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겁먹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봤더니 가를 보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5까지 AN 더하기 BN이 얼마야? 했더니 27 나왔어요. 근데 나를 봤더니 나에서 뭐래? 그랬더니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절대값 BN이에요. 요것이 67. 그 다음에 다를 봤더니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절대값 AN 더하기 절대값 BN이 나온 거야. 근데 이 값이 81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런데 우리는 등차하고 등비가 섞였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살짝 이 가하고 나를 봤더니 뭐가 겹치지 했더니 여기 AN이 겹치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이 가나를 연립해보자. 어차피 시그마는 합의 기호고 AN과 BN의 관계도 플러스니까 같은 현상교니까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래에서 위를 뺐더니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그러면 an 지워지고 절대값 bn에서 bn을 뺐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니? 했더니 40이더라 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합을 펼쳐봤더니 어때? 했더니 절대값 b1, 절대값 b2, 절대값 b3, 절대값 b4, 절대값 b5예요. 자, 거기서 나는 b1, b2, b3, b4, b5를 더해준 것을 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절대값을 풀고 싶은 거야. 절대값을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럼 절대값을 푼다는 의미가 뭐야 하면은 부호를 판정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데 앞에서 첫 번째 항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연수야 했으니까 여기는 양수인 거야. 자, 중요한 건 공비가 음의정수야 했어요. 그러면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했어 하면은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B2에서 B3 갈 때는 또 한 번 공비를 곱하겠죠? 그러면 음수에다 음수 곱하니까 이거 양수야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음수야가 되는 거고, 이거 양수야가 되는 거예요. 아, 적어도 부호 판정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은 이걸 벗기는 순간 B1-B2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플러스 B5구나. 드디어 절대값의 봉인을 벗긴 거예요. 그래 준다면 여기는 B1, B2, B3, B4, B5 이렇게 하면서 이거 40 나와주고요. B5 지워지고요. B3 지워지고 B1 지워지는 거야. 남는 건 뭐? 하면 마이너스 2에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로 뽑아주면 되겠죠? 바로 B2 더하기 B4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40이다. 아, 미안. 그냥 40. 그러면요. 우리는 B2 더하기 B4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락했어요. 그런데 살짝 올라오면 B2 더하기 B4가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선생님 과감하게 좀 칠판을 좀 지울게요. 왜냐면 30번이니까 연산의 양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이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의 표현이 몇 개예요? 자, 기본기입니다. 항의 표현이 몇 개야?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기준항과 하나의 공비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B2를 기점으로 본다면 B2 곱하기 R제곱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러면 B2 곱하기 1 플러스 R제곱이 마이너스 2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하면 B1은 자연수예요. 그리고 공비는 음의정수니까 얘가 마이너스고요. 결국 그러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구나. 아,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이건 B2 거구나. 설명이 되는 거야. 문제는 자연수에다가 음의정수, 즉 정수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수가 될 거고 여기도 정수가 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얼마 나온다? 그러면 20이 나온다야. 마이너스는 얘 거니까. 아,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다? B2하고 1 플러스 R제곱이 결국 약수배수 관계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20 나오게 해봐. 그러면 1하고 얼마? 20. 2하고 10. 3하고 안 돼. 4는 어때? 돼. 5. 5는 어때? 4. 아, 10 하면 2. 20 하면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R값 좀 구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이 20이니까 R제곱은 루트 19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R제곱이 얼마야? 9가 되겠죠. R제곱이 9니까 R제곱이 9면 R은 얼마 나와? 3하고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음의정수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됐네요.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이 5야. 그러면 R제곱은 얼마 나와? 4가 돼. 아, 그럼 R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1 플러스 R제곱이 4예요. 그러면 R제곱은 3 됐죠. 아, 요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 플러스 R제곱이 2예요. 그럼 R제곱은 얼마 나온다? 1. 그럼 R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 플러스 R제곱이 1이면 R제곱은 0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음의정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현재 되는 거 찾아보면 이거 아니죠. 살짝 미안. 요거 4하고 5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4하고 5가 됐는데 그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죠. 그러면 요거 되고요. 안 되는 거 일단 얘 안 돼. 그리고 얘도 안 돼. 이게 됐단 말이야. 그럼 예상순위가 1번, 2번, 3번은 아직 살아남았단 말이야. 물론 이 셋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두 개는 아닐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또 해봤어. 아, R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근데 내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B1은 자연수예요. 아, 그러면 B1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어. B1은 B2 곱하기 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온다?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뭐야? 탈락. 이게 되는 거죠. 이 자연수 안 되는구나. 여기는 어떻게 되니? 라고 설명해 본다면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여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미안. 여기는 4가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것도 깜빡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건 여기가 이렇게 됐을 거고,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2가 되니까 이건 맞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얼마 나온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10대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다? B1은 얼마였다? 하나는 B1이 살짝 보면 B1은 2하고 10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B1은 2. 공비는 얼마였어?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공비는 마이너스 2. 요 컨셉 하나. 또 하나는 B1은 얼마 나왔어? 하면은 마이너스 10. B1은 현재 2고요. B1은 여기는 B1은 10. 오케이. 공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초항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은 초항의 값은 간단하게 2, 공비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항은 10, 그리고 공비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정리, 가와 나를 통해서 첫 번째 알게 된 진리는 요렇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지웠어요.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고요. 두 번째에서 알게 되는 진리는 뭔데? 하면은 이제 나다를 봐야 돼요. 나다를 봤더니 이번에 뭐가 겹치냐 했더니 절대값 BN이 겹쳐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해 봅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5까지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절대값 an 더하기 빼기 an 이게 되겠죠. 절대값 an 빼기 an인데 이 값이 얼마야? 라고 했더니 14가 되는 거야. 14.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설명해 주면은 여기는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3 절대값 A4, 절대값 A5. 여기서 A1, A2, A1, A2, 그 다음에 A3, A4, A5를 빼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놓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이 절대값을 못 보게거든요. 왜냐? 첫 번째 항은 자연수 맞아요. 자연수야. 공차가 음의 정수면 값이 내려갈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공차가 내려가는 건 알지만 두 번째 항이 내려가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비수열의 차이인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뭐 한다? 스톱할 수밖에 없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하면은 BN을 지금 구해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가 맞겠지만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과정을 풀어봅니다. 살짝 적어보면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해 준다면 살짝 선생님이 왼쪽에 칠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살짝 지워서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를 다시 한번 봤더니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이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여기서 뭔가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 하면은 여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an이고 여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bn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요거와 요거의 합인데 이거 알면은 an 값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하면 이게 뭐야? 하면은 A1, A2, A3, A4, A5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앞에 배웠던 등차수의 합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OA3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뽑아낼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구해보자. 1번 등비수의 합인데 첫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했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1 빼기 2. 처음 등장하는 수는 2, 1 마이너스 2의 5승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 그러면 3분의 2. 마이너스 2의 5승은 마이너스 32. 합쳐주면 33. 요거 22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5A3 플러스 22가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A3라는 건 얼마? 마이너스 5다. 즉 A3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안 여기는 5죠. 그럼 여기가 A3가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요. 또 살짝 하나 지워볼게요. 여기는 B1은 10, 그 다음에 살짝 적어서 B1은 2, 공비는 마이너스 2, B1은 10,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거 정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야 하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 1 마이너스 1의 5승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것은 얼마야 하면은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 여기 2 되면서 약분하시면 10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A3에다가 10을 더했더니 27 나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5A3가 얼마야? 하면은 17. A3는 5분의 17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차는, 첫 번째 항은 자연수인데 공차가 음의 정수면요. 값이 떨어지더라도 결국 A에는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의 값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제 Bn을 완벽하게 구해냈고 이제 AN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A3가 1 나왔어. 자, 볼게요. 현재 여기가 5A3죠? 이 5A3가 얼마입니까? 참고로 아까 방금 전에 정했던 게 A3가 1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5A3야.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왔어? 그럼 5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정리해 볼 때 여기가 1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보다 위에서부터 줄여가면서 내려온 거잖아. 그럼 여기는 자체가 양수였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0,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음수.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0 아니면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확실하게 음수인 거고. 그러면 이걸 풀어준다면 A1, A2 플러스 A3 이렇게 될 거고요. A4부터는 음의 부호를 달아도 좀 더 무관하다. 어차피 0은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란 뜻인 거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5니까 넘겨주면 얘가 1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항의 표현이 몇 가지예요? 5개. 세 번째 항 1인 거 알았어요. 이제 공차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뭔데? 나 1. 그럼 너는 1-D. 이건 1-2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4라는 것은 요렇게 해서 더해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D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1, 거기다 공차 하나 더 간다. 여기는 1 플러스 2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얼마 나온다? 앞에 거는 3-3D 이게 되겠죠. 3-3D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요거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6D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해주면 1, 넘어가면 18, D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요것도 알았고 이제 A3는 1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차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인 것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고자 했던 현재 우리가 이제부터 원했던 이제 A7, B7을 구할 수 있다. 그럼 B7이 뭐야? B7이 뭐야? 라고 하면 나는 B1에 비해서 6번을 더 갔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2의 5승은 30이잖아. 2의 6승은 64. 아, 그럼 여기 64네. 그러면은 여기는 12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7이 뭐야? 라고 한다면 A3 기점에서 4번을 더 간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A3는 1, 여기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리하면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7과 B7의 합이 얼마야 한다면 117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좀만 침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등차 수열에서 필요한 건 기준항, 공차. 등비 수열은 기준항, 공비. 그리고 절대값을 벗길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바로 부호의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합공식, 일반항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성질을 꼭 곱씹는 훈련을 쌓아달라는 것이 바로 30번 문제, 킬러, 가장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에 하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하고 이제 등차 등비 끝났으니까 SN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차 등비가 끝나고 이제 수열의 합인데 이비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 수열의 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SN과 시그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SN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면은 전체 합에서 특정한 발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SN. 여기서 AM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 합에서 특정한 발췌가 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야? 하면 중요 포인트. 바로 합 이퀄 n의 관계식이 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 이게 SN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요. 예, 문제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한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한 발체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합 이퀄 n의 관계식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SN 이퀄 n의 관계식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출제자의 의도예요. 이게 합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걸 펼쳐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어려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N-1 AN까지 합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N의 관계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 하면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그러면 N의 관계식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합 중에서도 시그마 중에서도 어디를 여기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때는 항의 표현이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동의어.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한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과감하게 3번을 가장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의 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뭘까가 되는 거예요.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SN은 뭐죠? A1, A2 해서 AN-1, AN까지 합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A1부터 A2 해서 어디까지? AN-1까지 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 이 두 개의 식을 빼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SN에서 SN-1을 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몇 번째 항?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이게 항수잖아요. 항수. 그러면 이 중에서 항수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바로 이 n-1인 거야. 그런데 여기도 Sn-1도 제일 작은 게 1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n-1은 최소한 1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 얘기인 즉슨 나는 n은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건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이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는 내가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이 식은 철저하게 몇 번째 항 하면은 바로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만 쓸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 이유를 구할 때는 이거 쓸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항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비실 합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차를 구하지 않겠다. n 대신에 얼마? 1 넣어주면 되겠네. SN은 초항부터 합이니까 S3 그러면 A1, A2, A3의 합. S2 A1 더하기 A2. S1 그러면 A1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1의 값을 구할 때만 이때는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걸 정리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쵸? 자, 여기 한번 살짝 박스도 쳐주고요.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나는 A1, A2, A3, A4 이렇게 항들을 설명해 주는데 요걸 기점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나 두 번째 항 이유 거 구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나 이거 구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얘를 단독으로 분리해서 풀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되면 초항부터 연계되는 문제를 출제할 거고 쉬운 문제를 내겠다 하면 두 번째 이후의 항들을 구해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겁니다. 아셨죠? 그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칠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문제 1, 2, 3번을 풀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자, 2021년도 수능 문제고요. A1은 1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k가 1부터 n까지 ak-ak 플러스 1. 자, 이건 뭐예요? 합이에요. 이건 뭐예요? n의 관계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n의 관계식이구나. 보통 이렇게 2차식 주면요. 이렇게 살짝 인수분해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 이퀄 n의 관계식이면 전체 합에서 이렇게 특정한 발치를 하겠구나 라고 암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그러면 k는 1부터 n까지 ak-ak 플러스 1은 현재 n-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내가 k에다가 1부터 해서 n까지 넣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는 그 전항까지 빼버립니다. 1부터 n-1까지. 그러면 ak-ak 플러스 1은 이제 이 n하고 이 n은 같은 거니까 n-를 넣었으면 여기도 n-1이다 이게 될 거예요. 여기도 n-를 넣어주면 얼마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쳐주면 여기는 얼마 든다? 2-n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 두 개를 빼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빼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는 내가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대입했고 밑에 거는 1부터 n-1까지가 빼버리면 결국 n 넣었을 때 해당하는 값인
AN에서 AN 플러스 1을 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이고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n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n제곱에 요렇게 하면 2n 플러스 n이니까 합쳐주면 얼마? 3n 마이너스 2다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합치면 플러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면 현재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요. 합쳐지면 마이너스 2n이다 이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n이다 그리고 플러스 2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안 될까?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면 현재 이것은 2n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결국에는 이거 an 더하기 2n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2n 마이너스 2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됐어요? n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몇 번째 항?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초항값이죠. A1. 나는 A1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부터 입력할 거니까. 그래서 꼭 하나 더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면 두 번째 살짝 정리해보면 n 대신에 1 한번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넣어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ak-ak 플러스 1.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n 대신에 1 넣었죠? 이거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넣어주시면 A1-A2는 0. 즉 A2는 A1과 같으며 그것은 1이다. 이 되겠죠. A1이 1이니까 A2도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11번째 항을 구해보자고요. 자, n 대신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3는 A2 플러스 2 넣어주시면 4 빼기 2인 2가 나올 거야. A4는 A3 플러스 n 대신에 3을 넣었죠. 그러면 6 빼기 2니까 4가 나올 거야. A5는요 하면은 A4 플러스 그러면 n 대신에 4 넣었으니까 8 빼기 2는 6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 보이죠? 그러면 나중에 A11번째 항은 10번째 항 더하기 10 넣었으면 20-2인 18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1 플러스 2 넣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 플러스 4.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점화식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흘러가면 여기 있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18까지야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째 항의 값은 1 플러스 한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2개예요. 네 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3개, 다섯 번째는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의 개수가 항수보다는 하나 적네. 11번째 항이면 이게 몇 개 나와? 10개일 거야. 이 전체가 10개라고. 그런데 성질로만 본다면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등차수 1이니까. 그러면 얘를 빼버리면 등차수의 합을 이용해서 현재 갈수는 9개,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합을 나타내는 대칭적 위치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0이니까 약분하면 10, 정답은 91이야. 이렇게 풀어줍니다. 절대 꼭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운 좋아서요.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A1부터 점화식을 넣어도요. 문제가 풀리게끔 해준 거예요. 하지만 얘가 준킬러가 되면 초항과 두 번째 항이 단절될 거고 만약에 이것이 쉬운 문제면 초항과 둘째 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답률이 낮은 거예요. 잠시 후에 문제 풀 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작년도 6월달 문제예요. 한번 싹 보겠습니다. 자, 6월달 문제는 어땠어? 했더니 여기도 합 이퀄 n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를 n으로 묶어주면 2n 더하기 7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합에서 나는 특정한 발치를 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알게 된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4K 빼기 3. 이것은 현재 N과 2N 더하기 7이다.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1부터 해서 N-1까지 AK분의 4K 빼기 3 잡아주면 N-1 넣어주세요 하면 N-1, 여기는 2N-2니까 2N 플러스 5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빼준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넣어주시면 뭐 남습니까? 그러면 AN분의 4N 빼기 3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2N제곱 더하기 7N. 여기서 전개하시면 2N제곱 그 다음에 5N 마이너스 2N 플러스 3N 마이너스 5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7N에서 3N을 빼면 4N.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와 같으니까 결국 AN이 뭐지? 라고 하면 넘겨주고 땡겨오니까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다. 단 이거 두 번째 항 이후에서만 써먹어. 이 뜻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상대방이 나는 5, 7, 9의 곱을 원한다 라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 차치말하면 첫 번째 항하고 상관이 없잖아. 첫 번째 항은 아무 상관없네? 정답. 그러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5 넣어주면 얼마야? 그러면 5, 4, 20 더하기 5니까 25. 20 마이너스 3이면 17. 7 넣어주면 7, 4, 28 더하기 5니까 33. 7, 4, 28 빼기 5는 25. 9는 36 더하기 5니까 41. 9, 4, 36에서 3 빼면 33 하면서 얘랑 지워지니까 정답은 41분의 17이다. 고로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58.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인데 앞에 있던 1번 문제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는 A1이 15래. 오케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2N 플러스 1이야 설명되어 있어요. N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나 또 한번 K는 1부터 N-1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를 했더니 여기는 2의 N-1 플러스 1 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는 2N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걸 뺐어요. 그러면 뭐 남죠? K 대신에 N 넣어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빼주면 요거 2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이게 뭐죠? 전항에서 그 다음만 갈 때 얼마씩? 2씩 더해달라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A 10번째 항 구해주세요 할 때 A1에서 9번 더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이 얼마냐 하면은 15고 공차가 2니까 18. 정답은 33. 이렇게 썼다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이 아까보다 훨씬 높아진 겁니다. 왜? 아까 설명했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가 SN을 통해서 뽑아낸 AN의 식은 몇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후에서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N 대신에 1을 꼭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왜냐면 얘는 두 번째 항 이후지 첫 번째 항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K가 1부터 1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란 요거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즉 넣어주면 A2 마이너스 A1은 3. 즉 A2란 A1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A1, A2, A3, A4 해서 A 10번째까지 가는데 얘가 지금 보여주는 건 나 한 번 갈 때마다 2씩 더해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항 이후가. 근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는요 지금 써있죠. 얼마를? 3을 더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등차 수열은 모든 항과 항 사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초항과 두 번째 항의 간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얘가 얼만데 15야 라고 하면 얘는 18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A2가 18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10번째 항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때는 A2 관점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의 성질을 쓸 수 있으니까 나 8D야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2는 얼마 나왔다? 18. 공차는 2다. 그러면은 28에 16 더해주면 3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1번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꼭 복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마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